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킴이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금리 동결, 연준 뭐 FOMC 12월에 있다 그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있으니까 뭐 그걸 앞두고 또 AI 버블이네 아니네, 감가상각을 늘린다네 안 늘린다네, 뭐 메모리가 60% 올랐네 안 올랐네, 이런 얘기들을 결과적으로 쭉 나열했을 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저도 이거를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정리를 해봐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와봐야 안 돼요. 금리 동결되면은 그때 가봐야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 결론을 도대체 어떻게 도출을 해내야 되나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 이런 뉴스들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건 방향성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이 회사를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뭐죠? 이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되고 목표가를 결정을 해야겠죠.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 있는 건데 여기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재료 얘기는 싹 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별로 이 가격대별로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앞으로 이 삼성전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못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제 밤새서 자료를 정리한 결과 삼성전자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가 맞아요.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가 맞긴 한데, 어쨌든 지금 주봉의 이 차트 자리상 윗꼬리가 길어지는 음봉 짧은 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어차피 뉴스는 매일 나와도 이 안에서 우상향이 결정이 됐다면 세력들의 흐름이라든지 이 주봉 흐름은 절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삼성전자 주봉 흐름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진짜 방향성과 기간별 대응 전략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 25년도 남은 기간 내에 계좌 10배씩 불어나게 되실 거고요. 내일도 우리 삼성전자 쭉쭉 올라서 12만원 가는 그날까지 힘낼 수 있도록 댓글에 삼성전자 화이팅! 삼성전자 가자! 라고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자, 지금 주봉 차트가 정말 많은 걸 사실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9월 중순부터 봤을 때 사실 양봉이 뭐 끊이질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계단식으로 쭉 올라오다가 한번 윗꼬리가 길어지는 양봉이 나와주고요. 캔들 몸통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죠. 보통 이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항상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상단선을 돌파를 하면서 단기 과열권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일시 조정 구간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추세를 회복을 해 나가요. 그래서 결국 이 단기 과열권에서도 물량을 소화한 아랫꼬리가 긴 이 양봉 캔들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자리 만들어서 이번 최고가 11만원 자리까지 도달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양봉이 나왔었던 이 자리가 사실 세력들이 매집한 자리일 겁니다. 그죠? 대부분 7만원에서 8만원 중후반대 해가지고 들어왔을 텐데,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하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재료들을 다 빼더라도 이 고점 자리에서 이미 거의 50%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충분히 차익 실현하기 좋은 구간이었죠. 거기다가 진짜 재료를 다 빼고 지금 이 옵션 만기, 최근에 있었던 옵션 만기가 일반 옵션 만기가 아니고 사실 위클리 옵션 만기가 같이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웠었던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난질 하기도 좋은 상황이고 차익 실현하기도 더없이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이런 악재들까지 몰려오고 있는 불안한 시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을 제가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 날은 여기에 갭까지 발생을 시키면서 주가를 위로 끌어올리고 콜옵션 가치를 극대화시켜요. 그리고 이 목요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5일선, 21선 10만원 라인까지 일부러 눌러서 풋옵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위에서 콜로 한번 아래서 풋으로 한번, 이 두 번의 수익 낸 구조에서 나온 10만원 이탈 구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 돈이 다 빠져나갔느냐 아니냐 숫자로 딱 봤을 때 제가 말한 9월 달에 매지 구간에서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50.53, 50.37, 50% 정도예요. 여기서 추가 상승한 물량들 그리고 다 포함해서 지금 몇 프로입니까? 한 번도 줄어듦 없이 여전히 52%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이전에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 6만원대에서 주가 8만원대 끌어올릴 때 보유 비중이 54%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55%대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앞으로 상승 여력이 한 3% 정도 더 매집 가능할 거다. 지금 상승 에너지가 다 소진된 종착점이 아니라 본격적인 대세 상승 전에 수급 기초 체력을 쌓아가는 구간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부터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 들어가고 언제 줄이고 얼마나 들고 가느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최소 1주일에서 3주일 정도는 박스권에서 계속 흔드는 구간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재료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우리 주주분들 홀딩하세요. 아, 나는 지금 삼성전자 이 신규 진입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매도를 하고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156-9663번으로 저한테 문자 따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분들은 매수 타점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우리 전략은 엔비디아 때문에 뭐 실적 잘 나오고 오르든 빠지든 어쨌든 여기서 지금부터 딱 한 번이라도 더 흔들어서 우리 주가가 96,000원에서 8,000원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진입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겁먹고 파는 게 아니라 죽는 자리가 되는데 우리 주주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평균 단가나 지금 물량들 수량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 제가 우리 각자 주주분들마다 좀 지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혹여나 지금 금리가 진짜 뭐 계속 동결이 된다든지 인하를 안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한다, 시장이 폭락한다 라고 했을 때 94,000원 전후까지 또 내려와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중기적인 관점에서 무조건 우리한테 선물 구간이에요. 이거는 정말 무조건 우리가 매수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사실 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트럼프는 원래 이 안정 뭐 물가보다는 사실 경기적인 부양이라든지 이 주가를 정말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 안 한다 하고 시장이 폭락하면은 분명히 다시 그 다음 달 다다음 달이라도 무조건 다시 인상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다시 한번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12월 말부터 내년 1분기로 넘어가 버리면 이 메모리 가격 인상이 실적과 컨센서스에 진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사실 전량 매도라기보다는 분할 익절에 가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코어 물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전략이 우리한테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2분기에서 3분기까지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제가 말씀드린 수치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까지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열어두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잡아봤을 때 우리가 뭐 13만원에서 15만원 상황이 좋으면 17만원까지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봤을 때 이번 사실 10만원 이탈이 있었던 내용은 외국인의 뭐 옵션 전략과 세력의 교체 과정에서 나온 기술적인 흔들기 구간에 가깝다라는 거고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나 이런 메모리 가격 뭐 데이터 센터 투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결과적으로 매수 타점만 잡아가면 되고 이것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 건데 나는 혹여나 이 너무 높은 단가에서 들어왔다 혹은 나는 지금 신규 매수 자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은 제가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상세한 타점을 잡아 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위에 있는 번호 010-8156-9663번으로 궁금하신 부분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서워서 던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고 어디까지 가져갈지 이 기준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한 기간별, 가격별 타점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계좌 보시면서 한 번씩 대입을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나는 아직도 내 평단이 조금 애매하다, 어디서 줄이고 어디서 더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8156-9663번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반적인 내용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우상향할 거다, 26년도에 또 본격적인 사이클이 한번 돌 거다 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삼성전자 이 높은 단가에 들어가서 그 리스크를 안고 뭔가 만족할 것 같지 않다, 수익률에. 그래서 다른 섹터들을 좀 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계시다면 지금부터 집중 좀 부탁드릴게요.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시는 거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결론은 이 12월 가가지고 이 10일날 FOMC에서 연준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 이게 나와주면은 결국 이 시장 유동성에 대한 방향이 결정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채권 이미 고점 부담 있죠. 부동산 뭐 금리 한 번 더 보수적이죠. 그리고 2차전지 사이클 끝났지, 뭐 빅테크도 지금 비싸지. 그러면 결국 이 유동성이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가장 오랫동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리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거는 제가 진짜 방송을 여기까지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앞에서 문자 보내주셨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황제라고만 추가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준비해온 이 황제주도 다 그대로 다 보내드릴 건데요. 여러분,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개월 동안 이 종목만 미친 듯이 매수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금의 50% 이상을 다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투자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의 목적을 그냥 용돈벌이가 아니라 이 목돈으로 불려내게 되려면 그냥 30% 40% 정도의 수익률 먹어서 될까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을 여기서 300%, 400%까지 이끌어내려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자금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미리미리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장에서 25년도 시장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 삼성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26년도의 가치를 얘기를 하는 게 이 AI 서버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HBM이 없으면 GPU도 못 팔고 결국 시장이 지금 이 HBM의 생산 능력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25년도까지는 이 설비 증설에 들어가는 먼저 전공정, 뭐 노광기라든지 식각기, 증착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공정 테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설비 증설을 하려면. 근데 얘네가 올라가고 이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만든 칩을 패키지 장비로 묶고 검사하고 테스트하는 단계가 시작이 돼요. 그게 바로 이 후공정이라는 건데, 사이클 이 과정을 생각을 했을 때 최소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의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무조건 후공정을 최소 3개월 안에는 다 매수를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이 AI, HBM의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가 어디입니까? 이 후공정이 끝나고 나서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구간이 이 후공정이 끝난 이유고, 25년도까지는 이 설비 증설에 들어가는 정공정 테마들이 올라왔다면 26년도 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시즌에는 후공정 테마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6개월이 선점 구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제가 여기서 이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진짜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유진테크라는 종목인데 우리가 다들 뭐 아실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얘가 이 전공정 장비 대장주로 해가지고 자리를 잡게 되면서 지금 단기간에 엄청난 이 수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지금 슬슬 윗골이 달리고 아랫골이 달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얘가 왜 올라갔었습니까? 유진테크가 왜 올라갔었죠?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디램 3사에다가 모두 장비를 공급하게 되면서 사실 이번 이 전공정 사이클 중심에 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건데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시장이라는 게 한 군데에만 돈이 계속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전공정이 조정이 나온다. 지금처럼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음 순환은 어디로 이동을 할까? 당연히 후공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전공정 장비주들이 이미 PER이 30배에서 40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PBR은 4배에서 6배까지 올라갔고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 후공정 소부장주들 여전히 PER이 낮고요. 실적은 이제 시작 단계고 설비 증설 효과는 26년도가 절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적 모멘텀들이 폭발 직전인 상태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모든 이 IT 기업들이 HBM 더 만들어 달라, 패키징 늘려라, TSV 만들 공장 더 지어라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TSMC, 삼성, SK 하이닉스 압박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안에 사지 않으면 무조건 늦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뭘 사야 되냐? 이 후공정 중에서도 뭘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냐? 사실 이 유진테크가 급등하기 직전에 보여줬었던 패턴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이 장기 박스권 바닥에서 거래량을 줄여 나가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5일선, 11선, 21선, 61선 얘네가 지금 정배열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지금 이런 급등을 보여준 거였는데 제가 가져온 이 종목 차트 보시면 지금 이 이평선이 하나로 모여지는 이 수렴 구간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이 마지막의 차트 보시면 수렴 끝에 이 첫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발생합니다. 이 이유가 바로 유진테크에서 있었던 대급등식이죠. 그래서 현재 이 종목도 어느 정도 너무 올라왔다라는 생각도 당연히 드실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이미 바닥권에서 장기간 또 행보를 했고 고점 이후에 조정 구간을 다 거친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평선이 다시 한번 수렴해 주면서 에너지가 응축이 되고 이런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진테크가 오르기 직전 모습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 조정 구간 내에서 털어낼 물량들을 이미 다 털어낸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이 종목 잘 매수해 주시면 최소 100%에서 200%까지 우리가 수익률 얻어낼 수 있다라고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300에서 400% 수익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끝도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제가 세력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흔적들도 분명히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매수해두면 최소 이 정도의 수익률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제가 또 판단을 한 거니까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이 매수 라인 그리고 기간의 수급 포인트, 차트 전환의 시그널까지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010-4809-2236번으로 문자 딱 황제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말씀드린 이 황제주 종목 다 보내드리도록 하고 이런 타점까지 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 또 내일 똑같은 시간에 우리 주주분들한테 더더욱 도움될 수 있는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